요즘 금리가 높다 보니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도 해파리가 자주 출몰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19 수상구조대와 함께 부산 해수욕장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7월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 물량 전량을 수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탈선 사고로 8명이 다친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통영관광개발공사 직원과 시공사 직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요즘 금리가 높다 보니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이는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먼저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종이 가방을 건네봤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담긴 겁니다. 사기단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유도했습니다. 제일금융권 은행에다 정부 지원이라는 말로 속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1.9%에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경기가 힘들어갖고 대출을 했는데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죽고 싶은 생각을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한 일주일 이상 했을 거예요. 29살 A씨 등 2명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지난 5월 31일부터 한 달간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에서 8억 7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로 이제 갈아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대출 문자를 보고 신용이 조금 저신용자인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는 매년 1,000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는데 피해 금액도 해마다 200억이 넘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아지자 대환대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저금리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다면서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거나 또는 수수료나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URL 주소는 함부로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해를 봤다면 즉시 은행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부산은 폭염이 이어지고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집중호우가 강타하면서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침수된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의 실태,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몇 계단 더 내려갑니다. 박종명 씨가 사는 반지하 방입니다. 이틀 전 밤새 쏟아진 비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박 씨 집에도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아니 자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갔죠.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서둘러 주인집에서 양수기를 빌려 물을 퍼냈지만 젖은 집기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매트리스는 퉁퉁 불어 밟으면 물이 흐를 정도인데 오갈 곳 없는 박 씨는 어젯밤도 이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구청에 접수한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잘 데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내가 또 환자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능력도 안 되거든요. 옆 골목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일가족 5명이 살던 이곳도 지난 비에 어김없이 잠겼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생떼 같은 손녀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들려온 참사 소식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침수도 안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자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행에 다 이쪽에 다 대피 다 지고. 큰일 날 뻔했다. 가족이 살던 곳은 인천 부평에 있는 옛 주택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그중에서도 임대료가 싼 지하 세대에는 취약계층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 피해가 해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전에도 한 5년 전에도 한 번 있는 그게 침수가 됐어요. 네.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가 좀 많이 온다면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대비를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낮은 지대 탓도 있지만 주민들이 꼽은 침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 입구를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맨 그냥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신고하러 가고 뭐 돈 맨날 피해는 보고 똥물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응? 이렇게 드롭을 쓰고 가서 돈 100만원 타고 뭐 하냐고 2, 3주 들어가는데.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침수는 곧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한밤중 같은 취약 시간대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방범창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침수 전에 막는 게 최선이지만 지자체 수방 대책은 늘 제자리입니다. 이런 배수도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도 많이 안 해요. 계속 민원을 넣어야 와서 한 번씩 하고 물이 역류가 되니까 배수가 물이 안 빠지니까 웬만하면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배수 공사를 좀 다시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를 구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영화 속에 등장하며 세계적인 조명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공간. 반지하 주택의 유래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0년대 방공호 역할의 지하실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됐고 지방에서 상경한 저소득층이 이곳을 살림집으로 빌려 살았습니다. 이후 임대 수익을 위해 4층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반지하 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보금자리이자 안식처가 돼야 할 집. 하지만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위 여파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최근 연안바다에는 해파리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는 해수욕장에도 해파리가 빈번하게 출몰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해수욕장을 돌아봤더니 하루에도 수차례 119 수상구조대로 해파리 발견 신고가 들어오고 해파리에 쏘여 응급처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바다에 거대한 해파리가 떠다닙니다. 기장군 해동용궁사 앞 해안에서 관광객 카메라에 포착된 노무라이끼 해파리입니다. 강한 독성을 지닌 이 해파리의 출몰로 해수욕장도 비상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된 곳이지만 곳곳에서 해파리가 발견됩니다.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119 수상구조 요원들이 이뜰채를 들고 출동합니다. 크기가 작은 것들부터 1m가 훌쩍 넘는 대형 해파리까지 백사장 위로 끌려 나옵니다. 119 수상구조대가 7월부터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포획한 해파리는 920마리에 이릅니다. 수온이 높아져서 해파리가 활동하기가 좀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류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해수욕장 인근 해안을 살펴봤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앞바다에 도착하자마자 해파리가 발견됐습니다. 직접 건져내보려 했지만 무게가 좋기 수십 킬로는 나가 혼자 힘으로는 들 수 없는 정도입니다. 소위 뭐 따고 불풀로 하니까네 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쓰고 하는 거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동해와 남해, 서해, 제주 해안에서 지난달 21일 29%였던 노무라이끼 해파리 발견률은 이번 달 4일 42%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파리가 크게 늘면서 부산 해역 등에는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서 해류 따라서 6월부터 제주, 경남에 7월 중순부터는 부산, 울산, 경북, 강원 해역에 유입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일부 해수욕장에서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는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체수가 늘다 보니 해파리 쏘임 사고도 하루 수차례 발생합니다. 두 개 같은데 긁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뭔가 한 줄로 약간 툭툭 오르는 것 같길래 엄청 따라오는 느낌 나요. 또 해운대 해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해파리일 줄 몰랐어요. 지난 6일 임랑해수욕장에서는 크기가 최대 3m에 이르는 해파리 50마리가량이 출몰해 비서객 40여 명이 쏘였습니다. 해파리는 죽거나 부서진 잔해라고 해도 몸에 닿으면 통증과 상처가 발생합니다. 해파리에 쏘였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촉수를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 수돗물로 씻으면 오히려 독이 더 빨리 퍼질 수 있어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닷물로 약간 피부를 직접 접촉하지 마시고 바닷물로 살랑살랑 흔들어야 혹시라도 묻어있는 촉수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초구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해수욕장까지 들이닥친 해파리의 역습. 이상기후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1일) 오전 7시 40분쯤 창원의 한 선박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와 선박 부품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3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탈선 사고로 8명이 다친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통영관광개발공사 직원과 시공사 직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사고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종합해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수사를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마산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지점에서 음식에서 기름에 튀긴 담배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입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치킨을 시켰더니 담배 튀김이 나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치킨 상자에서 담배가 나왔다며 매장에 전화했더니 사장이 감자튀김 아니냐 먹어보라고 했다며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해당 점주가 다른 가맹점에 피해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폐업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7월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우리 조선사들이 총 19척 30억 달러 규모를 수주해 수주량 기준으로는 55%, 수주 금액 기준으로는 57%를 점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12척과 컨테이너선 3척, 탱커 3척, 여객 화물 겸용선 1척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 물량 전량을 수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욱 노키아 TMC 명예회장이 옛 마산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등 모바일 산업 관련 유물 186점을 창원시에 기증했습니다. 창원시는 11일 시청을 찾은 이전 명예회장에게 기증 증서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노키아 TMC는 1984년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휴대전화를 생산한 기업으로 2010년까지 창원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8월 10일 기준 김해 주소를 둔 시민으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희망지원금 규모는 545억 원으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김해 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3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안동 1지구 토지 소유자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업 시행자가 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허가 없이 필지를 쪼개 위법적으로 사업을 했는데도 김해시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안동 1지구 토지 소유자 14명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 재결 취소 소송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해시와 경상남도는 두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한편 사업 시행자 성은개발은 확정 판결 전이라며 아파트 건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